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실제 이제 자금을 대고 공사를 하는 시행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감독하는 감독권자의 행정관청이고, 시행자가 이제 지정이 돼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 12명의 시행자가 있어요. 공공시행자 4명,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시행자에다 번호를 붙여서 주로 이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공동출자법인은 출자 비율에 따라서 뭐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공시행자가 기본적으로 4명 있다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같은 국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같은 그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시행자 4명 있고, 나머지 이제 민간시행자도 있겠죠. 5번 도시개발구간의 토지소유자, 6번 시행자는 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고,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7번부터는 참고로 볼 사항인데,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8번 시행자는 주택법상 등록한 건설회사들, 아파트 건설회사들, 9번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10번에 부동산 개발업자, 11번 부동산 투자회사, 12번은 공동출자법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후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합니다. 다만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양가로 2번. 자, 12명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는 건데,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한지 방식이라면 그때는 5번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거예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해야 됩니다. 전부 한지 방식이면 전체 개발된 땅을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번 사실 또 예외가 있었죠. 우리 화면에는 따로 없었지만, 전부 한지 방식 할 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으로 정하지 않고, 왜?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한 내용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자,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한 내용에 위법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인데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시행자를 정하는 걸 봤고, 두 번째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이란 내규를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나중에 등기해서 성립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합,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그 설립 과정들을 쭉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비법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으로 갑니다.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합이 설립될 때는 7명 이상 토지소유자가 모이고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듭니다. 규약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정관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그 30일 안에 조합의 대표자가 등기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공고 방법 변경,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니까 변경 신고로 끝낼 수 있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 질문도 신문지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 사항이다. 자, 세 번째, 조합을 설립할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개발계획을 한지 방식 만들 때처럼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총 2분의 1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총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조합 설립할 때도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당연히 조합원 들어옵니다.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일단 토지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제가 할 때 동의했는데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 그럼 제가 설립인가에 동의했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요. 자, 조합의 성격은 민법에 조합의 성격은 공법상 사단법인이고 관련 규정이 우리 법에 없을 때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진들을 줘야 되는 거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거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 임원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거지 외부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법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해당되는 날에 다음 날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자,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조합에는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의사를 대행하는 대의원회라는 게 있었죠. 자,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그 대의원회는 임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가 시행자 변경 사유.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가 사업을 잘 못할 때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 절차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시행자 다음에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에서 공사 착수를 2년 안 했을 때 또 2번 지문처럼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구역을 정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있다. 자, 우리가 시행자 변경 사유는 구역의 해제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랑 잘 비교해서 도시개발구역 해제도 몇 년 안에 완했을 때가 있고 시행자 변경도 몇 년 안에 완했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해서 자, 실시계획에서 사업 착수를 2년, 구역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바꾸고 그 밖에 시행자 지정 취소라든가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나는 경우도 시행자 변경사입니다. 이렇게 시행자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 조합, 시행자 변경, 특히 조합이 중요합니다. 조합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